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내와 2년 남짓 짧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가족여행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처갓집 식구들과 캠핑을 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즐거워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일 운전하고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캠핑을 가면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기다리던 아기가 찾아와서 기뻤고 당분간 캠핑을 안 갈 생각을 하니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100일을 넘기자 주말마다 처갓집 식구들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주말마다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불편해하는 사람은 오직 저 혼자였죠. 저는 주말에 근무한다고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피했는데요. 아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크게 싸웠고 그게 발단이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의 양육권을 줬고요. 양육비로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에 월급이 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던 제 급여는 이혼 후에는 3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양육비 금액이 너무나도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양육비를 감액하려고 하는데요. 아내는 아이들에게 드는 돈이 월 1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감액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양육비를 주고 나면 저는 한 달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갑자기 소득이 많이 줄어서 양육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민법은 제837조에서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양육비 역시 양육사항 중에 하나이므로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부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네.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네, 정말 여러 사정을 참작하네요. 네, 또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네. 그럼 말씀 들어보면 사실 양육비 감액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감액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이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사연자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네. 따라서 급여 수령액이 감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고 네. 관련 자료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 이후 추가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급여 수령액이 감소됐거나 또 추가 대출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양육비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감액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테면 소득의 감소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든가 네. 일시적이라든가 하는 네. 사정이 있으면 급여 감소가 양육비 감액을 필요로 할 정도로 확정적이라거나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채무가 증가하여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단순히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네. 이러한 사정이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할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사연자분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지 않고 임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비 감액 청구를 법원에 정식으로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내분은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법원이 사연자분에게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고 네. 이때 과태료는 1,000만 원 이내로 정해집니다. 네.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사연자분을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내는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했다는데요. 이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의 관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면접교섭권 역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면접교섭 방법에는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 교환, 주말 동안의 숙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권은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고 복리를 저해할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면접 교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을 주선해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갑자기 소득이 줄어서 양육비 감액을 원하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거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라고는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사연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를 자세히 조사해서 판단을 합니다. 사연자분은 급여 수령액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또 양육비 산정 이후 추가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지게 됐다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법원에 정식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이나 감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취해서 말하자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양육비는 지급을 하고 감액을 원하신다고 하면 감액 청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하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졸업을 미루고 학교에 남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학 측이 졸업 유예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에게 불필요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졸업 유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졸업 유예는 학사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졸업을 스스로 유예시켜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이 됐는데요. 졸업 예정자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 이후 공백기가 길어지면 취업 시장에서 불리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이 이런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졸업 유예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경북대는 재학생 451명한테 등록금의 8% 수준에 이르는 1억 2,671만 원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사실 취업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졸업 유예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졸업 유예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가 당국이 졸업 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로라 존스의 뉴욕시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Such a beautiful disease. Laura kept all her disappointments locked up in a box behind her closet door. She pulled down the blinds and listened to the thunder. No way out from the family store. We all told her things could get better when you just say goodbye.
spiral flow. I rode the train for hours on end and watched the people pass me by. It could be that it has no end, just an action junkie's lullaby. New York City, such a beautiful disease. New York City, such a beautiful disease. We were full of the stuff that every dream rested as if floating on a lumpy pillow sky. Caught up in the whole illusion. The dreams never pass us by. Came to a tattooed conclusion that the big one was knocking